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시기와 국적을 불문하고 언제나 UFO 이야기는 큰 관심을 받고 있고 또 논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간 토요미스테리에서 UFO 관련 스토리는 모두 해외에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번엔 여름을 맞아 UFO 특집을 준비하게 되면서 오늘은 우리나라 역사 속 유일무이하게 남아있는 UFO 격추미수 사건을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로스앤젤레스 전투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인 1942년 2월 25일 미국의 LA 상공에 갑자기 정지되어 있는 대형 원형 비행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공포에 떨게 되죠. 그 당시 미국이 진주만 공습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걸 이제 하늘에 떠 있는 원형 물체를 보고 일본 해군의 공습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비상사태에 돌입했죠. 미군은 해당 비행체를 향해서 약 1,400여 발이 넘는 대공포탄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문의 비행체는 반격도 하지 않았고 또 후퇴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고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 쏜 그 공포탄이 땅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시민들이 부상을 입고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이후에 원형물체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이 사건의 수사를 위해 LA 전 지역을 조사했지만 이 비행체의 파편이나 그런 어떤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미군에서는 어떻게 발표를 하냐면 경보가 잘못 울렸다. 그리고 이 전쟁 공포 분위기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해프닝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본 사람도 많고 그게 어떻게 경보가 잘못 울린 거냐 많은 사람이 의심을 했죠.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 이 사건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남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아주 유사한 사건이 존재했는데요. 때는 1976년 10월 14일 서울입니다. 오후 6시가 넘어가면서 점차 어두워질 무렵이었죠. 이게 퇴근 시간이라서 도로에 점점 사람이 많아졌고 또 이른 가을 날씨로 인해 좀 쌀쌀하던 참이었습니다. 인파 중에 한 사람이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조명처럼 밝게 빛나는 정체불명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야간 비행 중인 헬기인가? 사람들은 처음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리고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빛의 수가 많아집니다. 5개가 보이더니 곧이어 9개, 조금 있으니까 3개가 더 드러나서 12개. 그렇게 하늘에 12개의 빛을 내는 비행체가 서울 상공에 배치된 거죠. 근데 이게 나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 움직이거나 하지 않고 그냥 빛만 발산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너무도 사람들이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었기 때문에 신기해하면서도 저 도대체 뭐야? 하면서 정체를 궁금해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이 비행체가 반원형의 대혈로 정렬이 되더니 일정한 속도로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거짓말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당시 이 신기한 상황은 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당시 진행자 이수만 씨가 여러분 서울 상공에 무슨 정체불명 비행체가 나타났대요 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죠. 그렇게 천천히 이동을 하던 비행체는 6시 19분 서울 시내에 수도권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하게 됩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아주 중대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당시 청와대에 거처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됩니다. 같은 시각 이 수도방위사령부 산하의 방공여단에서도 이 해당 비행체를 포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대한민국 사회는 2개월 전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강하던 상태였고요.
대외적으로는 일본에서 한 달 전에 그 소련 공군 소속의 비행사가 홋카이도 방공망을 뚫고 공항으로 착륙한 공항 MiG-25 망명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동북아시아의 긴장감이 최고조였을 때죠. 그렇다 보니까 서울 상공에 이 상황에 미확인 비행물체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청와대 그리고 수도방위사령부는 이게 혹시 북한이나 다른 나라에서 보낸 전투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군은 즉시 격추태세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6시 40분이 됐어요. 국군은 대공포로 위협 사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광탄이 하늘로 막 쏟아지면서 비행체를 향하게 됐죠. 이건 당연히 그 인근에 있던 서울 시민들이 생생하게 목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뭔 상황이야 하면서도 전쟁이 일어날까 걱정을 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이런 긴장감과는 정반대로 하늘 위에 있는 이 비행체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저 빛만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격이 시작된 지 20-30분여가 지났고 비행체가 여전히 정말 뚝심 좋게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또다시 대공포가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 이 장면을 실제로 목격했던 사람들에 의하면요. 수십여 분 동안 사격이 쭉 이어졌는데 이 중 단 한 발도 명중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아무 반응 없이 1시간 정도 서울 상공에 떠있던 정체불명의 비행물체가 갑자기 어느 순간 북서쪽으로 서서히 움직였고요. 이내 청와대 서울 상공에서 사라져버렸죠. 자,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미확인 비행물체 격추 사건. 미수로 끝나게 되면서 어쨌든 막을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행체를 향해 쐈던 공포탄이 지상으로 낙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도비탄에 31명의 시민들이 부상을 당했고 심지어 1명의 시민은 사망하게 된 겁니다. 다음날 각 언론에서는요. 이 소식을 앞다투어 보도합니다.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큰 관심을 받게 돼요. 서울 UFO 격추 미수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청와대 상공 UFO 사건이라고 불리면서 지금까지 목격담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가 소집이 되었고요. 여기서 또 아주 혼란스러운 공식 입장이 발표되죠.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밤에 비행체의 정체는 사실 이건 노스웨스트 항공의 보잉 707-902편이다. 이 화물 전세기였는데 얘가 항로를 이탈하면서 벌어진 해프닝이다 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눈으로 이 비행체를 목격했던 시민들은 그거는 보잉 707기가 아니다. 그리고 그 수가 한 대가 아니지 않았느냐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물론 일단 보잉 707기와 생김새가 다른 것 외에도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외국 국적의 화물기가 우리나라에서 비행 제한 구역에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정지 상태로 장기간 머물러 있었다? 이거 자체가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정부의 발표를 쉽게 믿지 않는 눈치였죠. 그리고 스텔스기도 아닌 일반 민항기인데 일반 화물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격추를 대공포탄을 쐈는데도 아무런 공격을 받지 않고 그냥 가만히 떠있냐?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기에 추가 의견을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인명피해에 있어서 조의금과 장례비를 비롯한 그 모든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만약에 이 정부의 발표가 사실이라면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아니 이게 군이 직접 관여를 했죠. 그런데 군에서 이게 민간 항공기인지 전투기인조차 식별을 하지 못하고 하늘에 사격을 했다라는 것은 실패한 작전입니다. 게다가 피해자까지 있었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정부 발표 이후에 사건의 기사는 점차 줄어들었고 또 변하는 양상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년 후에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다뤄졌고요. 다시 한번 큰 관심을 받게 됐죠. 당시 사건을 목격했던 한 시민은 그 김포 지역에서 가양동에 이르는 그 영역에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떠 있었고 그 수를 세어보니 12개였다. 비행체가 일정한 간격으로 반원을 그리면서 서울을 향해 진입했고 거기에 국군이 대공포를 쏘고 있었다라면서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민이 며칠 후에 신문을 폈는데 신문과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이 자기가 본 것과 너무도 달라서 충격적이었다라는 말까지 하게 되죠.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건 국제뉴스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내에서만 관심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 훗날에 티모시 굿이라는 작가의 1급 비밀이라는 책에 이 한국의 UFO 격추 미수 사건이 실리게 되는데요. 티모시 굿은 미국 정보국의 1급 비밀 그리고 영국의 UFO 비밀에 대해서 조사하고 폭로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당시 한국중앙정보부의 비밀 문서 일부와 함께 청와대 상공에 UFO가 출현해서 대공사격이 있었지만 단 한 발도 맞지 않은 채 사라진 것을 기억한다라는 내용을 싣게 됩니다. 이 책은요, 우리는 잘 몰랐지만 세계 각국의 UFO 정책 그리고 UFO 관련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과정을 추적한 내용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출처를 정확하게 밝힘으로써 UFO 연구에서는 꽤 인정받고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도요,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출판된 책이 있었습니다. UFO 컨택트의 저자 서정환 씨는요, 한국의 UFO 분석 조사센터에서 36년간 근무를 해온 분이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발생한 UFO 활동의 사진과 영상 분석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센터 소장님이시라고 해요. 자체적으로 이런 UFO 분석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셨는데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는 독보적인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의 책에 따르면 한국이 UFO의 무풍지대가 아니라 정말 빈번히 UFO가 출몰하는 지역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청와대 상공 UFO 사건, 오늘 소개해드린 이 사건이 있기 이미 이전에도 서울의 수도권의 비행금지 구역에서 갑자기 나타난 비행체, 침범한 비행체들이 4차례나 있었다라는 사실이 적혀져 있었죠. 그리고 1980년 3월 말에 팀 스트리트 작전 훈련을 하는 동안에 그 조종사였던 이승배 공군대령이 전투기를 몰던 중에 UFO를 목격했고 이 경험담 역시 그의 책에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사건들이 물론 미국이나 영국 다른 나라에서도 분명히 발생했을 텐데 국가 차원에서 이런 걸 어떻게 대처해 왔을까요? 지난 2007년 이후로 프랑스를 포함한 영국, 브라질, 핀란드 같은 나라들이 정부 차원에서 UFO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추세로 전환됩니다. 실제로 프랑스 정부는요, 세계 최초로 지난 50년간 수집해온 UFO 기밀 문서 1650건을 전격 공개했죠. 그리고 나서 다른 나라들도 수만 건에 달하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이런 UFO 관련된 미심쩍은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기밀 문서를 나라 간에 경쟁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점점 더 뭐야 이거 UFO 진짜 있는 거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국내에서는요, UFO와 관련된 문제는 회의적인 입장이고요. 국가 차원의 UFO 연구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019년 미국 국방부에서 UFO로 추정되는 영상 3개를 공개했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게 미국의 조사와 승인을 거친 영상이라고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래 우리는 이게 어떤 건진 모르지만 미확인 비행 물체라는 UFO라는 것은 인정해라는 발표였어요. 이건 해군 전투기 조종사가 촬영한 영상이었는데요.
정말 일반 전투기와는 다르게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죠. 이 조종사가, 영상 속에서 목소리로 나오는 조종사가 지금 바람이 서쪽으로 120노트로 부는데 저거는 바람에 부는 반대 방향으로 더 빠르게 가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막 놀라운 그 상황들이 그대로 표현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조종사는 내가 18년간 전투기 비행을 했는데 나는 UFO와 외계인이 실제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위에 있는 카드를 클릭하시면 제가 과거에 진행했던 이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요. 최근입니다. 2017년 11월 16일 오후 5시 20분쯤에 청와대 상공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세 개의 비행체 궤적이 촬영되었습니다. 이 세 개가 상공에서 각기 빠른 속도로 움직였고 흰색 궤적을 그리고 있었는데 청와대 경호청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그 시각 청와대 인근에 비행 신고가 접수된 것은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청와대 인근 상공에서 비행체, 아니 심지어 드론조차 쉽게 띄울 수 없는 규정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에 세 개의 비행체가 막 날아다녀?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날 청와대 위에 있던 그 세 대의 정체는 뭐냐? 라는 게 논란이 생겼죠. 정말 UFO 얘기는 해도 끝이 없습니다. 답도 없죠. 사실 여태까지 각국의 정부도 이런 사건이 여기저기 있었지만 보고도 못 본 척 숨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추세가 변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20-30년 후에는 UFO에 대한 더 많은 상세한 자료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전 정말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1976년 10월 14일 서울 상공에 나타났던 그 단 한 발의 사격도 맞지 않은 비행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